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를 돕는 김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왜 나의 프레젠테이션은 실패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세요. 밤을 새서 열심히 했는데 상사, 결정권자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노력이 티가 나지 않는다. 즉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정보의 양과 정보의 배열을 상대에게 맞춰야 합니다. 정보의 양이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막상 실무에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상사는 하나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내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정보를 본인 아는 대로 마구잡이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배열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는 본인이 익숙한 내용,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내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결정권자가 좋아하는 내용은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그걸 알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상대를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했을 때 4가지의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살펴보시면 왜 이 일을 시키는가입니다. 회사라고 하면 상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상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한,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되게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기한이 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씩 주어지지 않고 보통은 빠르면 2, 3일 후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많이 하는 실수가 100점짜리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기한에 맞추는 게 우선이고 즉 실행 가능한 기획의 수준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호하는 스타일과 업무상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숫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워드나 엑셀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생 중에 학생의 상사가 엑셀을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면 예를 들어 도표에서 20%라는 숫자를 기입을 해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25%를 넣어보고 35%를 넣어보고 40%를 넣어서 이게 결과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바로바로 알고 싶어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엑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상 관심사는 요즘 상사가 자주 말하고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 그걸 최대한 반영하면 좋겠다. 마지막 4번째, 상사의 지식과 태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는 키맨이라고 나왔는데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결정권자 혹은 키맨이라고 하는데 이 키맨의 지식 수준에 따른 세부 내용의 깊이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결정권자의 지식 수준을 알면 보고 자료의 양이 정해집니다. 내가 제안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상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준비해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자료만 보고하면 됩니다. 핵심만 간단히 하면 되겠죠. 이 표에서는 1번이나 4번의 경우가 있겠죠. 많이 알고 있는 경우죠. 근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담당자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참고 자료를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상사는 잘 모르는데 상사의 상사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많은 자료를 첨부해야겠죠. 그래서 지식이 많냐, 지식이 적냐에 따라서 참고 자료가 얼마나 첨부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사가 시키는 거니까 상사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우는 상사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추진 배경보다는 어떻게 할 건지, 왜 이 방법인지를 담은 분석과 전략이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면 다행인데 상사가 소극적 혹은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걸 상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된다면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추진 배경, 그러니까 why를 많이 담으셔야겠죠.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상사가 좋아하고 상사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를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그의 지식 수준, 태도,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목적, 이걸 보고할 건지 협의할 건지 통보할 건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기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권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결정권자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가 만들어낼 프레젠테이션의 목차, 순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구체적으로 내가 제안의 배경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